자, 시작하기 앞서 설명회 공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설명회는 9월 15일 토요일 날 본관 이 자리에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회 신청, 예약 신청을 해주실 때 CNC 학원 홈페이지나 저희가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기억하셨다가 예약 누락 없이 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진호 수장님 나오셔서 1부 최종 확정된 2019년도 전국권 자사고 입학 전형 분석, 2부 전자고, 외고, 일반고 최종 선택 가이드 김진호 수장님 나오셔서 계속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호 수장입니다. 날씨가 어느덧 제가 양복을 입고 할 줄이야. 이게 다 벗고 할 줄 알았더니 처음에 생각은 제가 한 8월 말 정도 돼서,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돼서 대입 개편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에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2022년도 대입 개편안이 어떻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거기 따라서 이제 뭐 고등학교 측에서 지금 뭐 고민을 좀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대학교에서 추첨으로 학생 선발하기 이전까지는 이 체제가 절대 바꿀 필요가 없고, 전국 자사고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지금 1인 20 체제를 좀 각오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압력을 넣으시려면 지금 완전히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샘플링을 했냐면요, 지역별로 학부모님들 몇 분 모시고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교사와 학부모 집단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 표본 집단을 추출을 했거든요. 그렇게 표본 집단을 추출하고 나니까 전부 자기 입장에서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 지역에서는 보면 수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분들은 그분들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분들은 학원 쪽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럼 수능보다는 그냥 이 체제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또 그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럼 수능을 지금 이 체제로 하는 게 한 49.8% 정도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교육대표위원회에서 한 말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교육부에 전달하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다 전달을 했어요. 한 40% 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에 최종 결정한 게 뭐냐면, 그럼 우리는 40%는 너무 좀 심한 것 같으니까 대학 당국에다가 한 30% 정도를 올리는 걸 검토를 해달라고 권고를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온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부에서는 돈을 갖고 있잖아요. 고교교육 정상화, 뭐 대학 정상화 이런 기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 대학에다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안 받으려면 니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얘기했던 이 권고안을 따라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막말로 해서 내가 안 받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포스텍이 그런 거죠. 포스텍이 학생부 종합 100%거든요. 근데 갑자기 30% 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텍 총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쪽에서 지원 금액이 보통 7억에서 8억 정도 나오거든요. 교육부에서 받는 금액. 뭐 포스텍은 포항제철이 있잖아요. 포항제철에서 받는 돈이 1년에 뭐 수백억인데 그 7, 8억 안 받고 말지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린 전형을 안 바꾸겠어요. 그럼 포철은 어떻게, 포스텍은 어떻게 하냐면 학생부 종합 100%로 갑니다. 수능 1%도 없어요. 그럼 카이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조금 쭉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럼 서울대는 어떻게 돼요? 서울대는 수능 비율이 20%도 안 되는데, 서울대는 연간 예산이 한 4천억 정도 넘어가요. 그 중에 서울대에 아마 배정되는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될 겁니다. 사실 20억 받아나 안 받아나 똑같거든요. 그 서울대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아직 총장이 결정되지 않았다. 12월에 뽑히는데 그 총장이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 총장 선거라면 누구한테 영향을 받을까요? 서울대 총장은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거든요. 그럼 지금 있는 현 여권 정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정부 정책에 나는 그거 못해요 그러면서
반란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쫓아가야 되나요? 그냥 쫓아가면 대학 교수들하고 학생들한테 요거도 먹을 거고, 안 쫓아가면 나를 뽑아준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을 거고. 굉장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지금 제일 키는 뭐냐면 서울대가 올 12월 총장 선출하고 나서 12월에서 2월 사이에 2022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총장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상위권 대학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쪽으로 다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입시 개편안이 한마디로 어머님들이 제일 했던 게 수능 30% 확대 아닙니까? 수능 30% 확대하고, 그 다음 논술 폐지 유도를 하고, 적성고사는 아예 폐지하고. 저희 어머님들 계신 분들 중에서 설마 적성고사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천대나 홍익대나 이런 쪽에서만 일부 대학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적성고사 폐지에 대한 것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EBS 간접연계 전환, 이것도 이제 말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이냐면 EBS 교재에 있는 문장 그대로 영어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식이냐면 아예 그 해답 자체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수학도 그렇고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이걸 직접 연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연계율이 70%였어요. 근데 이게 그런 쪽의 내용만 가지고 이제 수능을 시험을 보자, 이게 간접 연계예요. 직접적으로 바로 지문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자. 근데 그것도 비율을 50%로 하자. 어머님들이 수학에서 1등급 맞는 점수가 대체적으로 가나형을 비롯해서 94점에서 97점입니다. 연계율 70%라고 해봤자 한 5등급 정도 돼요.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이 연계율 자체는 사실은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5등급이니까 피부에 탁탁 와닿겠지만 내가 1등급을 바라고 의대를 가겠다는 학생들한테 사실 이 비율은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그 다음 탐구 영역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제 문이과 통합을 해서 처음에 안이 뭐였냐면 문과 학생이 과학 쪽에 문화생태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과 계열 학생들은 사회문화, 정치경제 이런 쪽에 사회 계열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고, 그래서 서로 교차해서 한 과목씩 선택을 하자, 이걸 처음에 안으로 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문과, 이과 전 탐구 영역에서 네 마음대로 그냥 두 과목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게 생길 것 같아요. 내가 문과 계열 학생인데 화학을 선택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지금도 화학 선택 안, 내가 왜 골치 아프게 화학을 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정치문화, 정치경제, 사회문화, 그 다음 지리 이런 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요? 쉬운 과목 선택하겠죠. 그죠? 이과 애들이 요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과를 가요. 근데 탐구 영역 중에 화학이 어려울까, 사회문화가 어려울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학에서 만점 맞는 게 나을까? 사회문화에서 그냥 만점을 맞는 게 나을까?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은? 최상위권 애들은 그래도 화학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카이스트를 갔는데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탐구 영역에서 만점을 맞은 거예요. 카이스트 95% 이상이 학생부 종합이고 포스트도 100% 학종인데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쪽에 공부하는 애들을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싫어하죠, 당연히. 근데 중상위권 학생들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일단 점수가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과학기술의 발전은 퇴보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이게 무너짐으로써 한문과 제2외국어는 또 절대평가로 하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하도 애들이 아랍어를 많이 신청하니까. 그래서 아랍어를 뭐래더라 한 3개월 정도 공부하면 2등급 정도 받는데요.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아랍어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냥 절대평가로 다 가자. 절대평가로 보내버렸어요. 수학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어는 이제 공통어, 독서와 문학이고 선택은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자. 이건 괜찮은데 수학은 수원, 수투 그러니까 고1, 2까지는 거의 공통으로 가고 그 다음에 확률 통계, 미적, 기하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굉장히 수학을 잘해. 그럼 뭘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안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합을 꾸며보니까 이거하고 다 조합을 하니까 몇 개가 나오냐면 이것까지 다 하니까 뭐 247개가 나오더래나. 야, 그거 내가 만들어낸 사람도 굉장히 머리 좋다 그래서 어떻게 조합을 다 해봤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렸겠죠. 그죠? 근데 해보니까 뭐냐면 확률 통계 대부분이 문과 애들이 선택할 거다. 문과 애들이 뭐 할 필요 없이 미적이나 기하 선택하지 않을 거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그럼 이과예요. 내가 공부를 좀 잘해.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학 계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하는 연구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능에서 뭘 선택을 해야 유리할까? 미적을 해야 될까? 기하를 선택해야 될까? 뭘 선택하겠어요? 미적하고 기하 중에? 쉬운 거 선택하는 거죠. 그 쉬운 게 뭐예요? 기하가 원래 고등학교 수학의 최정상입니다. 기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하 벡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보면 제일 필요한 학문이 뭐라고 보냐면 기하하고 벡터라고 봐요. 대학에서 이공계열 중에서 잘하는 애들한테 더 심화 교육을 시키려면 애들이 어느 쪽이 기초가 탄탄해야 되냐면 기백 쪽을 잘해야 성취도가 높아가는 거예요. 교수 입장에서 보면 기백을 잘하는 애들을 뽑는 게 굉장히 대학 교육의 첨대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럼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가산점 주는 거예요. 미적을 선택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문과 애들은 할 수 없죠. 확률 통계까지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과 애들 중에서 기하 선택하는 애들, 미적 선택하는 애들한테 차별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어떤 거냐면 뭐 서울대에서 탐구 영역 선택하는데 1, 2 조합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2, 2는 아닌데 물원, 하원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화투나 물투,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화를. 딴 쪽은 1, 1 조합이 가능한데 서울대만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의무적으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서울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대 교수들 사이에서 지금 애들 물리 기초 배우고 있어요. 신입생들이. 물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거기 와서 무슨 전자계측을 하겠어요. 못하거든요. 전체 물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물리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애들을 다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교수들 쪽에서 여기에 대한 압력이 올 게 틀림없을 것 같아요. 뭔가 차별성을 두자. 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하고 똑같이 주느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뭔가를 보상을 주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조금 더 확대시켜보면요. 이게 학생부 종합을 보는 대학의 입장입니다.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뭐냐면 수능을 안 보잖아요. 그건 뭘 보냐면 교과목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서나 양정에 선대형 수학이나 기하 벡터의 심화 2가 없어요. 과목 자체가. 근데 하나고나 상상고나 하늘고나 민사고로 가니까 그 과목이 있는 거야. 그럼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떤 학생인가요? 있는 교과목을 갖고 하는 애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강서고등학교 가고 싶어 갔니? 가고 싶어 간 거잖아요. 일반고는 선택이거든요. 일반고는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딴 학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고 중에 그런 과목을 편성해 놓은 학교가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는 거죠. 아니 그럼 내가 일반고 떨어져서 강제 배정을 당했는데 3차 3배정에서 그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학교도 아닌데 이 학교를 갔더니 나는 진짜 기하 벡터를 하고 싶었는데 없어. 그럼 나들 어쩌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머님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옛날 옛적에 경기고등학교 있어요. 저는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를 하는데 서울의 경기고등학교가 경북고등학교 비슷하다고 저는 막연히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제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경기고등학교는 이게 갑 오브 갑이에요. 이게 뭐 경북고등학교 출신이 예전에 그 12부 장관 중에 11부를 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저는 막연히 그냥 우리 선배들이 최고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평준화 집단이다 보니까 와 우리 선발 집단 우리 공부 진짜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북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진학했을 때 제일 많이 갔을 때가 한 60% 정도가 서울대를 갔었어요. 근데 경기고등학교 통계를 보니 60%가 아니라 7, 80%가 갔던 데가 있어요. 그러면 경기고가 이쪽보다 훨씬 좋잖아요. 근데 우리 쪽에서, 대구, 경북 쪽에서 서울의 경기고를 진학한 학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안 가는 거죠. 이쪽 경북고등학교 가면 또 충분하니까. 지금 이런 식의 전국군 자사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고가 참 좋죠, 그죠? 근데 하나고는 전국 선발을 못해요. 서울 지역 쪽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주로 어느 쪽을 생각하느냐 하면 대구, 경북 쪽에 있는 학생들은 호철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현대천문고를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멀리 보면 민사고를 생각하는데 서울 지역에 있는 인천 하늘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전국권 자사고를 선택하실 때는 지역적 특성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사실 이게 아니고 옛날에 경기고등학교를 우리가 왜 가고 싶어 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북고등학교하고 용산고등학교하고 배재고 제가 오니까 그런 걸 서울에 있는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대학에 다니는. 야, 옛날에 진짜 경기고가 좋았고 그 다음에 서울고가 좋았고 배재고가 좋았고 뭐 어떻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걔가 배재가 나왔대요. 배재학당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그 학생이 자랑스럽게 배재학당 막 이렇게 뭐 어음가들 있더라고. 막 흔들면서 얘기하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 네가 경기고를 갈 수 있고 배재고를 갈 수 있으면 어느 학교 갈 거야? 그랬더니 두말할 필요 없이 경기고등학교야. 그럼 경기고등학교 가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신도 힘들고 그런데 왜 경기고로 가지? 왜 갔겠어요? 그때는 학생부 종합이고 뭐가 없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내가 서름덩어리 거기서 꼴찌할 가능성도 있는데 왜 거기를 가는 거지? 환경이잖아요. 그 다음 나왔을 때의 프라이드, 그 다음 나왔을 때의 그 학연, 우리나라의 그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연, 이런 것들이 막 연계가 되잖아요. 지금의 전국권 자사고가 똑같은 식으로 흘러간다. 왜 내신 따기 힘든데 왜 그쪽으로 가요? 근데 요즘은 더 좋은 게 학종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이런 식으로 교과목을 내가 선택하기 더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쪽은 서울 지역이니까 강서고를 갈 수 있고 하나고를 갈 수 있으면 강서고를 가야 되나요? 강서고를 갈 수 있고 외대부고를 갈 수 있으면 강서고를 가야 되나요? 어머님들이 생각을 잘 해보셨는데 지금의 입시 구조는 학종하고 수능이 뒤섞여서 그 다음에 의대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하나고보다는 강서가 낫겠다, 휘문이 낫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능으로 가는 거야. 왜? 하나고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니까. 그럼 이 우수한 강남이나 목동의 학원 시스템을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애는 혼자 공부를 잘 못해. 얘는 학원을 붙여야만 돼. 그런 애가 하나고 가서 지 혼자 기숙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답답해 할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학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학종은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으로만 가겠다는 학생은 오히려 강서나 휘문이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방의 의대나 이런 쪽 가는 데는 유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도움을 못 받는다. 근데 거기다가 수능 전형이 확대됐다고요. 그럼 수능 전형이 확대되면 쉽게 얘기해서 상상고 가는 게 나을까요? 강서고 가는 게 나을까요? 정시는 수능 100%잖아요. 어차피 내신은 안 봐요. 그럼 어머님 입장에서 상상고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민사고 보내는 게 나을까요? 강서나 양정을 보내는 게 나을까요? 이건 100%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수능을 계속 확대시키는 기조가 되어 있다면 뭐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원래 강남의 학원가에는 운동부 출신이 많거든요. 운동부 출신 학원들이 요즘 조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수능 전형이 자꾸 내려가서. 그걸 키우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야. 왜? 청와대 정책 스태프들이 전부 운동부 출신이니까 어머님들이 여론을 빙자해서 수능 전형 확대시켜야 학원이 사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거꾸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적으로 토목자사가 유리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학종 수능이 균형을 이렇게 맞춰서 가니까 학종으로 갈 때는 하나고가 유리할 거고 수능으로 가면 학원 쪽에 가까운 목동 지역의 일반고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수능을 더 늘려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학종하고 그 다음에 수능은 어차피 지 개인기로 가는 거고 그럼 수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강서구에서 공부한 학생 몇 프로나 될까요? 50%거든요. 근데 50% 중에서 내가 진짜 내하고 같은 수준에 있는 애들이 몇 프로 될까요? 10에서 15%예요. 그런데 하나고는 100%야. 예를 들면 하나고는 4명이서 새벽 1시까지 보통 불을 켜놓고 있는데 3명이 공부를 하는데 나 혼자 잠을 잔다는 건 굉장히 큰 생각입니다. 보통의 학생은 불안해서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어머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교육 환경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그렇게 하면 어머님들, 독하신 어머님들은 한겨울에 애 방에 난방을 끄잖아요. 그렇다고 얼어 죽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난방을 돌리는 즉시 애는 그냥 자버리니까. 잠을 못 자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맨날 꼬집고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 옆에서 과일 깎아준다고 이렇게 감시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 난방 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고나 민사고나 상상고나 이런 전국형 그 선발을 하는 학교에서는 걔네들이 전부 기숙사 생활이 보통 4인에서 6인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집단 감시 시스템이 돼요. 그러니까 수능은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양이 비례합니다. 그 누구 말대로 수능이 단순한 게 아니다. 공부하는 양만 많다고 되냐고. 맞아요. 수능은 예전 수능하고 조금 틀려졌는데요. 예전 수능보다 조금 심화도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수학 3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목숨 걸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볼 수 있는 구조가 일반고에는 없어요. 거기는 물어보고 대답을 해줘요. 선생님들이 10시까지 대답을 해줘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주일을 묵혔다가 학원을 가야 돼요. 오히려 수능도 그쪽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고에서 지금까지는 학생부 종합으로 계속 밀었어? 왜? 서울대에서 8대2의 비율로 학종으로 뽑으니까. 근데 만약 수능에서 지금 서울대가 이제 19.8%인데 그게 30%까지 늘었다? 그럼 하나고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비율만큼 수능 중심으로 바꿔버려요. 지금까지 명덕외고에서 할 수 없이 그냥 학종 중심으로 간 게 아닙니다. 왜? 그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니까. 수능 중심으로 바꾸면 특목자사고는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학교에서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의 질적인 우수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예요. 강서구가 진짜 우수한 애들만 100% 다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강서구가 하나고를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강제배정 당한 학생 막 이렇게 해서 중학교 내신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보면 뭔가 공통적인 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상위 10%의 애들만 초점 맞춰서 무슨 프로그램 돌려버리면 나머지 중상위권 학생들이 난리를 칠 거예요. 절대 못 만듭니다. 일반고에서는. 근데 특목자사고는 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애들 선발한 수준을 보고 모의고사 한번 치고 나면 아 우리가 이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날씨가 시원하기 때문에 제가 좀 오래 할 생각인데 한 1시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조금 일찍 끝나면 굉장히 반가우시겠죠. 자,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요. 대학 입시 개편안 중에 학생부 기재안, 저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적 한척 사항은 뭐 실제적으로 큰 그게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수상 경력. 어머님들이 참 이제 일반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을 텐데 이게 일반고에서는 굉장히 큰 무게가 되거든요. 왜 큰 무게가 되냐면 보통 이제 서울대 쪽 진학하는 학생들이나 연대 고대 진학하는 학생들이 제가 이거 죄송한 말씀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좀 상위권 대학 쪽이기 때문에 인서울 쪽을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좀 보면 괴리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동 쪽이나 뭐 강서구나 뭐 금천구나 구로구나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열심히 하면 제가 보기엔 인성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기당 1개 이내로 제한을 시켰어요. 그럼 1년에 몇 개를 쓸 수 있냐면 2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 마감은 보통 8월에 끝나기 때문에 5개 학기예요. 그럼 5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서울대나 연대, 고대 쪽에 학생부 종합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의 수상 개수는 평균 12개에서 15개였어요. 연간. 연간.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보통 10개 내외, 일반고는 10개 내외, 그 다음에 특목자 사고 같으면 3, 40개 정도의 교내 경시대회 비슷한 걸 대회를 해요. 근데 특목자 사고는 3, 40개를 해봤자 전부 다 갈라서 먹어요. 그러니까 한 해가 10개씩 하기가 좀 힘든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쉽게 얘기해 볼까요? 명덕 예고 같으면 영어 경시대회 있지만 불어 장문대회, 도고 회화대회, 그 다음에 뭐 중국어 스피치대회 이런 식이에요. 아, 중국어 스피치 콘테스트 하는데 영어과외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중국어 잘하는 애들 먹게 돼 있잖아요. 도고 애들이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라먹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고는 그냥 평균적인 걸 해요. 예를 들면 영어 말하기 대회, 그 다음에 논술 글짓기 대회, 뭐 시사 경진 대회, 학교 골든벨 대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철수라는 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국어부터 과학까지 다 혼자 먹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애가 보니까 서울대 뭐 학원과 한 애가 있는데 걔가 뭘부터 시작했냐면 과학 창립 발명 경진대회 1등 놓고 수학 경시대회 1등 놓고 영어 말하기 대회 1등 놓고 그 다음에 지리대회도 1등 놓고 그 다음에 독서고도 1등 놓고 그래서 걔가 12 곱하기 3 거의 3, 40개의 수상 실적이 쭉 나와요. 그러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에서 보면 이게 딱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얘는 진짜 전교 1등이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금상이야. 대부분 다 금상이야. 그러니까 지가 잘하는 수학과는 금상이고 나머지는 은상. 와, 얘는 진짜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증명 자료가 되는 거야. 증빙 자료가. 근데 이걸 제한시켜 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한 학기 하나인데. 그러면 이게 일반고생한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특목자사고 애들한테 좋은 거죠. 특목자사고 애들이 보면 수상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갈라먹기를 막 하는 바람에. 근데 이제 일반고도 제한이 걸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많이 써봤자 한 학기에 하나, 1년에 2개. 평소 같으면 10몇 개씩 나오던 게. 진로 희망상 삭제된 건 좋은 거고, 그 다음 동아리 활동도 이제, 학년당 1개. 학년당 1개.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학년당 1개. 그러면 진짜 내가 필요한 동아리에 딱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같이 연계되는 게 소논문 기재 금지예요. 근데 이 항목이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재고는 의무적으로 소논문을 작성해야 졸업을 해요. 거기는 대학교거든요. 학점 이수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졸업을 하려면 대학교에서도 논문 써야 졸업하잖아요. 졸업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학교에서 학생부에 당연히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3년을 공부하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 목표인데 당연히 써야 되잖아요. 그럼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영재고도 똑같이 기재하지 말아라. 그럼 영재고에서 내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영재고의 특징적인 게 논문 쓰는 건데 그럼 뭘 보고 판단하냐면 걔가 그냥 서울 가고 나왔구나. 그냥 걔가 세종 예술영재고 나왔구나. 대전 가고 나왔구나. 아유 잘했네. 그냥 그거죠.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는 거예요. 대학 자소서도 간소화되는데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일부 과거에서는 수시 6번 쓰잖아요. 수시 6번. 수시 6번을 쓰는데 이공계열, 의학계열 나눠서 3번씩 쓰면 추천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공계열 쪽으로 쭉 쓰든지 의학계열로 쭉 쓰든지 그런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였어요. 뭘 제동을 거냐면 과거 애들이 의대를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장치였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수능은 재수해야 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도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러면 종합에 들어가는데 학생부 종합으로 가거나 논술로 가야 되는데 논술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학생부 종합은 교사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고 영재고 의대 진학이 가겠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항상 세종가고 한성가고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상상고를 같이 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종가고 이쪽으로 가면 좋기는 한데 들어가서 의대를 못 갈 수 있지 않을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세종가고를 일부러 포기하고 상상고 쪽으로 넘어온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제한이 풀려버렸다는 거죠. 그럼 진짜 영재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세종가고 시험 보고 그리고 상상고 시험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강서고를 쓰든지 신고를 쓰든지 그렇게 쓰는 거고 진짜 4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20계열 학생들은. 예전에는 의대 쪽이 하나가 좀 없었는데 2개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영재고 가고 자체를 포기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포기 안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상고 가는 게 생각보다 더 험난한 경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베이스를 예전에 상상고 딱 깔아버렸으면 수학과학을 그렇게까지 뭐 예를 들면 올림피아드까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전부 영재고부터 다 시험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중학교 1학년 자제분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아 이게 진짜 우리 애들한테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진짜 필요 없이 높은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영재고 수준이 같이 다 맞춰야 됩니다. 사교육비가 더 늘어가는데 근데 정부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이 조치라고. 굉장히 좀 독서활동이 계속 중요해질 것 같고요. 행동 특성도 기재 분량이 500조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는 그래 수능을 늘리라고 그랬지 않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야. 그러면 학생부를 차라리 학생부 종합 보지는 말지. 학생부 종합을 하라고 그래놓고서는 지금 볼 수 있는 걸 사실은 더 늘려야 되거든요. 더 늘리자니 뭐 소논문 했더니 뭐 소논문 써주는 학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돈 많은 애들은 학원을 그 논문을 다른 쪽에서 대피를 해가지고 쓰고 뭐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니까 이걸 다 없애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뭐 빈대 잡으려고 집을 태워버려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집이 있는데 집을 짓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개선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야, 저 집이 잘못됐으니까 아예 없애버려.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 관리들이 여자들이 많아야 돼요. 이게 남자들이 기본적인 성향이잖아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 못해. 그래가지고 CNC 학원에 보냈더니 이번에 성적이 95점 100점이 아니라 그냥 간신히 80점 정도 나왔어. 야, 그 학원 왜 보내? 학원 없애! 학원 끊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인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학원에 강사가 잘못된지 그 시스템이 내하고 안 맞는 거지. 아니면 강사가 목 터지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계속 놀러 가는 거지.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부가 생각하는 게 딱 그거예요. 앞에 있는 뭔가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본질을 파악을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교육부 믿고 있다가는 우리 애 다 망친다. 3년 원칙도 무너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 교육부에서 뭐라고 계속 대학 당국에다 대고 얘기를 했냐면 학종만이 살 길이고 수능은 늘리지 않을 거고 수능은 점차적으로 절대평가가 시킬 거고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 시행할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무너졌죠.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됐지만 지금 현 정부 저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이 정부는 교육하고 경제 때문에 망할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보수는 꼴통이라서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지들 일속과 챙기는 것 같고 진보는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고 참 좋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정권이 항상 보수 진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정반합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하느님이 부어서 그래도 경제가 조금씩 올라갔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해결의 변칙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정부는 굉장히 무능한 정부들이 계속 들었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조금씩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계속 커갔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 않고는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무능한 정책 지도자에다가 그 다음에 그 정책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부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관료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쪽은 거기에 상관없이 그냥 제 일만 그냥 묵묵히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뭐 경제 쪽 소득 성장의 주도는 뭐 이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말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재벌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재벌 구조로 짜여져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더 3차 산업 서비스 중심이 맞나요? 독일은 철저하게 제조업 중심으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조선업 하나 무너졌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철강 무너졌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뭐야? 베이스가 좀 제조업이거든요. 반도체까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제조업의 근본 원리는 적정한 임금에 그 다음에 생산성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도요타의 생산성이 6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폭스바겐 그 다음 벤처 다니는 직원들보다 우리가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그 경제 구조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건 소득을 더 주라는 거잖아요. 베이스를 더. 그러니까 지금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굉장히 지금 잘 짜고 있는데 장하성 교수. 옛날에 입고 있을 때 굉장히 머리 좋다고 난리가 났던 사람이죠.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가면 전부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전부 뭔가가 이렇게 막 보이고 그랬는데 딱 거기만 올라가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쪽으로 갔다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뭔가를 해주려니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뭔가 해주려니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정책 그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이 공립고등학교는 무조건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교장이 교육부가 무슨 정책을 냈는데 거기에 반하게 그냥 갔다가는 바로 인사조치를 하는 거죠. 사립은 거기에 대해 자율성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전국 선발하는 애들이 자립성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권 자사고가 학습 운영에 있어서 외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뛰어난 거예요. 경직성이 되면, 경직화되면 절대 입시에서나 효율성이 있지 못해요. 저는 이걸 우리 부모님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성일변도 야 공부해 라고 해봤자 애들 공부 안 하는 거고요. 엄마들이 맨날 그래 이거 휴대폰 사줄게 공부해, 자전거 사줄게 공부해 이렇게 해봤자 또 어차피 안 해요. 강원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유연성.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유연성. 자, 서울대 주요 15개 대학인데요. 이게 서울대가 제일 문제입니다. 직윤이 23.8, 일반이 54.7, 2020년도 보면 수능이 20.4%거든요. 그럼 10%를 더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늘려야 되나? 그럼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자면 직윤에서 5% 떼내고 일반 전형에서 5% 떼낼까? 아니면 학생부 교과로 30% 이상 되면 수능 비율에 상관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직윤을 없애버리고 여기에 30%를 수능에서 조금 떼가지고 학생부 교과 내신만 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한다고요? 신임 총장이 12월 이후, 내년 2월까지. 지금 고대도 그렇고 미대도 그렇고 중대, 경희대가 있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대가 학생부 종합을 갑자기 확 늘린 게 서울대 쫓아가자고 한 거거든요. 이대도 그거 보니까 어차 그러면서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지 올라가는 거고요. 중대, 경희대는 어중간하게 학종을 쫓아간 거고요. 그러면 서울대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조금 유보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앞으로는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학종, 수능, 교과 이 세 개로. 왜? 특기자는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졌고요. 그 다음에 논술도 자꾸 교과부에서 폐지를 하자고 하는데 안 그래도 대학에서 보기에는 논술이
선행학습 역량평가 자꾸 채점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변별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논술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 뭐 못 이기는 척하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 이제 아버님들이 마음 편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중3 학생수 2019년 대학 모집은 정원 충족률이 7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30몇 개 대학인가 정원 감축 뭐 얘기 나오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걔네들이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돼요. 그 이전에 뭔가 개선을 해보자. 형 고1 학생 수 41만, 4년제 대학 34만 9천 명, 전문대 포함하면 55만 명이고 완전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년제 기준으로 해서 겨우 이제 경쟁률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입시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것밖에. 중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여기까지 좋은 공학 계열을 갖고 있는 대학교거든요. 근데 왜 제가 요걸 선을 짰거냐면 여기는 목동 지역은 4등급 이내, 그 다음에 목동 속을 좀 벗어나는 뭐 다른 쪽 지역은 3등급 이내면 가요. 내신으로 가든, 그 다음에 목동 지역의 특색이 뭐냐면 내신보다 수능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요. 언제부터 공부해도 고1부터 공부해도. 제가 이거 사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돈을 쓰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진짜 돈을 적당히 쓰고가 아니라 돈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애가 지금까지 중3까지 팽팽 노는 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어머니 중3 애 중에 지금까지 거의 공부 안 하고, 예를 들면 신서나 뭐 월촌이나 모곤이나 이런 쪽에서 뭐 한 1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60등 뭐 이렇게 하는 애 있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걔네들이 한 번에 이렇게 헷가닥 돌거든요. 남자애들이 언제쯤 도냐고 올해 말 정도에서 돌기 시작해요. 갑자기 공부 안 하겠다는 애 갑자기 공부하겠다고 설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학원이 어디가 좋다는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지가 학원 다니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누구누구가 개인 강의를 하는데 엄마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거기 가겠어요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아빠가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정책적인 분석과 결단력과 이런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어머님들이 그런 쪽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쪽 밀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정확하게 내신 3등급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제가 그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이게 일상적인 거구나. 예를 들면 강서구나 이런 쪽의 학생들은 2등급까지 올라갑니다. 2등급까지 올라갑니다. 2등급이 몇 %예요? 11%. 3등급 23%. 보통 신목, 그 다음에 강서, 양정 이런 쪽에서 이과 계열에서 2.9등급까지 봤을 때 수능으로 잘하면 걔네들이 수능 성적이 잘 나와서 연고대, 한양대, 서강대, 성대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벽이 생각보다 두껍다는 거예요. 2.9까지입니다. 근데 요 3등급이 딱 되는 순간에 그 학교들은 못 가고 여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중경외시 우리가 말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경외시가 학교 아닌가? 중경외시가 어때서? 취업만 잘 돼요. 그죠? 인하대 나와도 취업만 잘 됩니다. 인하대 공대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학생이 좀 헷가닥 돌아야 되고, 그 다음 내가 돈걸 뒷받침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애는 막 돌아서 난리 치는데 학원비가 없어. 자기 혼자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 중학교까지 안 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좀 공부한 학생들은 지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돈이 들어간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인원이 몇 명이냐? 16,000명이요. 학령인구 아마 지금 이제 중상 기준에 40만 명까지 떨어질 텐데요. 40만 명 기준으로 정확하게 4%예요. 4%가 뭐죠?
1등급입니다. 그런데 문과 애들이 쭉 나눠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0.67%까지. 3% 정도까지. 근데 이게 정시로 가게 되는 문제죠. 왜? 이 재수생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또 재수도 아니고 N수생이라고. 재수 아니라 삼수하고 사수한 애들 또 생긴다. 왜? 의대하고 한의대 같으면 우리가 그렇죠. 새파랗게 젊은 의사가 나와서 있는 것보다 조금 나이 든 사람이 이 사람 어디 산에 가서 무슨 약초를 많이 뜯다 왔을 것 같은 막연한 뭔가 신뢰감 같은 게 막 가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과목별 선생님한테도 많이 느끼는데 어머님들이 영어 선생님이 젊고 발랄한 예쁜 여자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수학이 그런 스타일의 여자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수학은 좀 나이가 있고 남자 선생님을 좋아해요. 한의사는 어딘지 모르게 좀 나이가 있어야 되고 산신령 같은 풍모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메디컬 닥터는 젊고 빠릿빠릿하고 이런 쪽으로 좋아해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 공부를 진짜 잘해가지고 세종가고를 단축해서 2년 동안 나오고 서울의대 들어가서 단축 근무하고 그래서 30대 초반에 지금 전문의 자격증 따고 내 앞에 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다 틀린데 의치안이 5,900명이에요. 이게 약대가 1,670명이 들어간다. 2022년부터. 혹시 아버님 중에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약국을 경영하시거나 약대 나오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까겠는데 저는 약사가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제에서는 저는 약사를 하라고 학생들한테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예전에는 이게 분업화가 안 됐을 때는 약사가 약을 조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제가 이제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요. 그러면 내가 병원을 안 가고 쭉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방전에 뭐 이런 거 없으니까 항생제를 얼마 넣고 수면제를 뭘 넣고 막 자기가 생각해서 막 만들었잖아요. 약을 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령제약이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잖아요. 왜냐면 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 하겠어. 그래서 지금 화장품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 중에 약사 출신이 많으세요. 왜? 조제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맞는 걸 뭔가를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연구를 하면 안 돼요. 그죠? 낙도 지역이나 이쪽은 조제 허가가 나지만 일반 대도시 쪽에서는 자기가 조제를 임의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방전 그대로 줘야 돼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의약품도 있어요. 두통약 같은 거. 전혀 부작용이 필요 안 날 것 같아요. 아스피린 같은 거. 그럼 그냥 달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말씀드리자면 내가 병원에서 감기약 같은 거 처방전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5,000원을 주고 처방전 그대로 약을 샀어요. 그러면 약사에게 떨어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 10,000원에서 15,000원. 약에 따라서. 하는 일이라고는 처방전 그대로 약을 분류해서 그냥 딱 줘요. 그럼 그 한 건당 10,000원에서 15,000원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보다 더 편한 일이 어디냐? 의사가 진단을 다 해. 그리고 무슨 약을 쓰라고 프리스크립션 써서 줘. 그럼 자기가 약을 찾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국에서 약사 자격증이 없는 애들을 알바로 쓰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약만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찾아야 되죠. 이 약이 어디 있고 이 약이 어디 있고 막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다중지능 검사를 할 때 약사 되겠다는 애들은 수학 잘하는 애를 약사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교 성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애가 너무 활발하고 이런 애들한테 약사를 하라고 해요. 약사의 제일 중요한 덕목,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찬스, 의사하고 잘 사귀어야 된다. 그렇죠? 의사가 처방전을 주는데 그 약국이 보통 보면 하나 둘밖에 없어요. 대형 빌딩에. 그 나는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 빌딩에 이 병원들이 쭉쭉 들었을 줄 알고 미리 이 사람이 얻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보면 전부 아름아름해서
정보를 듣고 그래 네가 이쪽에서 이비인후과 내과 뭐 하니까 내가 여기서 약국을 어느 정도 크기로 얻어야지 그러면서 1층에 얻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보가 어디서 나요? 인터넷에 뜹니까 그게? 수학을 내가 잘해서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막 만들었더니 거기서 탁탁탁 뜨나요? 이게 안 뜨거든요. 그러면 인맥, 지역, 학연. 의사 중에도 성공하시는 분들 지금 의학들 하면 숱하게 나오잖아요. 항상 보세요. 병원장은 보통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과장들이라는 사람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실력은 없고 아부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수준까지는 수학과학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딱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의학계열. 지금 혹시 의사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짜증 내시겠지만 뭐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우리나라가 딴 분야는 또 안 그런가요?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 야 공부는 되게 안 하는데 왜 애들하고 놀기 바빠가지고 그 다음 친구 관계가 너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의사는 조금 힘들 거니까 약대만 가면 돼 라고 꼬셔야 돼요. 자격증만 따면 어떻게 돼요?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 당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가 약사가 20만 명이 부족하다는가? 나중에 되면.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나라 신약 개발 기술이 계속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뭔가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왜 서울대 전자공학과 애들이 뭐 필요하겠어요 솔직히. 전부 오토메이션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전자공학과가 나온 애들이 필요하잖아요. 감시하는데. 약대도 마찬가지죠. 임상실험 계속 단순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약대 나오는 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만 명 정도가. 한 해에 1600명이에요. 1600명.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놀기 좋아하고 공부를 약간 싫어하는 학생들은 제 적성이 약대다. 공학계를 가면 생각보다 좀 복잡해지고 수학과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합하니까 카이스트 포스텍까지 다 합하니까 아무튼 5,900명입니다. 얼마나 편해요. 요거 하니까 16,000명인데 지금 이런 식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인문계열로 따지면 경영, 경제, 회계, 통계 계열이에요. 그 인원이 서울대, 연대, 그 다음에 성대, 서강대 한 대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2,500명. 2,500명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1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과가 최상위로 가면 편하다고 얘기해요. 전국의학과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니까 수시가 많죠. 수시가 많아요. 근데 이게 지방하고 서울 수도권하고 또 틀리다. 자, 서울 수도권은 교과가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지방대외대는 36%나 되죠. 그 다음에 종합은 얘네들이 학생부 종합은 43%, 지방은 18%, 논술을 13%, 여기는 조금, 정시는 여기 37, 36 거의 비슷해요. 그럼 지방의대 가는데 유리한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일까요? 1번 강서고등학교를 간다. 지방의대를 가는데. 2번 김천고를 간다. 3번 저쪽에 경남 하동 지역에 있는 일반고를 갑니다. 3개 중에 지방대 의대를 간다고 했어요. 하동 지역의 고등학교입니다. 학생부 교과로 갑니다. 근데 여기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막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하동이나 전남 거제에 있는 애들이 학생부 교과 평균대 1.0을 달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1등이야. 그게 1.0이죠. 그럼 얘는 학생부 교과를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든 의대에 1등으로 합격을 해요. 대학에서 별로 안 반가운 구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체제를 걸어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수능 체제를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수능 체제 때문에 떨어지는 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정하는 수능 체제로 걸은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유리한 학교는 김천고를 간다가 정답이에요. 왜? 오히려 휘문이나 강습보다는 내신 경쟁이 덜 치열하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혜택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희문이나 강습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강서나 희문이나 양정이나 마찬가지인데 학생부 종합으로 의대 갔다는 애들 손에 꼽습니다. 손에 꼽아요. 의대 갔다는 애들 많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으로 한양대를 갔어. 학생부 종합으로 고대의대를 갔어 하는 애들 손에 꼽습니다. 치대도 종합, 정시, 한의대 교과 종합 골고루 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공계 특성화대학은 특성이 뭐냐면 거의 학종으로 간다. 카이스트는 83%, 수능은 1.8%밖에 안 돼요. 포스텍은 100% 선발이고 유니스트는 학종이 94.4. 그러면 이공계 특성화대학이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대표로 유니스트를 뽑았는데 그럼 카이스트, 포스텍하고 유니스트, 디지스트 그 다음에 지스트가 뭐가 틀리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학교의 레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카이스트, 포스텍은 어떤 식이냐면 카이스트는 서울대에 근접해 있고요. 포스텍은 연대에 근접해 있어요. 레벨이. 그래서 포스텍은 어떨 때는 연대 공대보다 낫다고 그래요. 어떨 때는 못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이 세 개 학교는 뭐냐면 예를 들면 성대를 공학계열을 간다. 한양대 공학계열을 간다. 아니면 네가 유니스트 갈래. 그랬을 때 고민을 하는 거야. 학비나 이런 거 보면 유니스트나 디지스트나 지스트가 좋은데 그런데 취업하기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럼 학교 레벨 딱 들었을 때 이거 느끼는 감은 한대 공대가 나은 것 같은데 성대 공대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유니스트부터 세계 이공계 특성화대학은 성대, 서강대, 한대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중경외시 그 사이에 적당히 걸치고 있어요. 적당히. 근데 확실한 건 중경외시보다 훨씬 낫다. 그럼 이게 성사학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데 엄마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직까지는 차라리 그것보다 서울에서 이 학교를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럴 때 항상 물어보거든요. 소장님 아들 같으면 어디 모르겠어요? 맨날 그런 얘기해요. 나는 일단 그런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도 굉장히 감사한 노릇이고요. 선택할 수 있는 그것만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만약 진짜 그런 선택권을 주어진다면 저는 당연히 디지스트나 지스트를 보내요. 당연히 디지스트나 지스트를 보냅니다. 특성화잖아요. 특성화. 특성화 쪽으로 가야 나중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기술을 갖고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종합대학은 인맥을 활용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디지스트나 지스트는 그런 거하고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지가 지 능력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서울공대를 보내실 거예요? 아니면 카이스트를 보내실 거예요? 저는 카이스트를 보냅니다. 그게 더 유리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관학교는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1차 시험이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이 뭐냐면 전부 국영수예요. 그럼 사관학교 가는데 유리한 학교? 일반고는 교육특구 지역에 있는 일반고로 학원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리한 학교는 전국권 자사고 중에서 상산고, 한일고, 공주사대부고, 그 다음에 현대천문고. 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쪽에서 넘어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국영수 굉장히 잘한다. 그 다음 한일고는 애들이 경찰이 못 돼서 한인지 전부 경찰대를 가요. 경찰대 입학생 숫자가 제일 많은 데가 한일고예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공주, 충남 공주에서 그렇게 경찰대학 그렇게 뭐 선호도가 높은지. 그 다음에 육사 그러면 또 막 거기도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수적인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부터 장군 그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경찰 막 경찰서장 지방에서 제일 지역 유지가 경찰서장이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자라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대 지원을 위해서 한일고 가는 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기는 험한 육군 사관학교나 경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를 일부러 뭐 8인 1실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군대 생활을 미리 접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왜 여기는 안 했냐면 이거는 중경유시 바로 위고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틀리겠지만 여기까지는 누구나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여겨봐야 될 학교가 어디냐? 상산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산고라고. 왜? 상산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얘는 수능으로만 가고 수시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못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서울대 역시 정시가 21명이고 수시는 몇 명 못 가. 근데 딱 봤더니 카이스트는 제가 어떻게 했죠? 대부분의 애들은 학생부 종합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학교장 추천 몇 명이 있는데 얘네들 내신이 낮아서 못 가요. 그럼 어차피 일반 전형으로 다 갔을 거예요. 상상고는. 포스텍은 학생부 종합 100%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상상고는 얘는 학생부 종합이 약해. 그래서 이런 대학을 못 가야 돼요. 못 가야 되잖아요. 하나고 볼까요? 하나고는 포스텍을 한 명도 안 갔는지 못 갔는지 없어요. 카이스트는 좋은 학교니까 많이 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숫자가 틀리다는 걸 아셔요. 한일고 우리가 항상 수능 쪽에 강하다고 생각했더니 에이 카이스트 포스텍을 11명 보냈어요. 그 다음에 공주사대부 10명 보냈어요. 인천 하늘고 5명씩 보낸 거예요. 양정고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양정고 카이스트는 없고요. 포스텍 한 명 보낸 거예요. 그것도 어머님이 우리 CNC 다니기 때문에 한 명 보낸 거예요. 좋다는 걸 알아서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강서고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공계열 의학계열 때문에 일반고를 보내는 데는 학생부 종합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교가 유리한지를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명덕고가 강서고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명덕고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럼 외교국제고는 이제 어머님들이 찬밥 취급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학교냐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 학교는 많이 갔더라고요. 서강대 비율이 18%고요. 그 다음 연대도 13%씩이나 됐어요.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좋은 학교를 외고 애들이 많이 가더라. 근데 이게 지방의 외고 애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지방 애들은 들어가기 힘듭니다. 주로 서울, 경기에 있는 외고 국제고 학생들. 그럼 유형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주요 6개대, 스카이 플러스 우리가 말하는 성산, 전자고 당연히 유리하고 가고 영재고 유리합니다. 의학계열 상산, 외대, 청원, 민사, 한일, 공주사대 당연히 유리하죠. 강서임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간다고 했을 때 경찰대 사관학교는 독보적인 학교, 한일고, 공주사대. 희한하게 이공계 특성화는 가고 영재고입니다. 이게 지스트, 디스트 뭐 이런 쪽이 아니고요. 카이스트, 포스텍 두 개로 딱 국한시켰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가고 영재고가 월등히 유리해요. 그 다음 전국권 자사고는 뭐 상상고, 한일고 이런 쪽이 유리하겠지만 확실하게 누가 유리했냐 그러면 저는 과거 영재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 주요 6개 대학 인문사회계열은 외고 국제고를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유리해요. 그래야 유리해요. 그러면 이제 일반고를 가느냐 뭐 이렇게 해볼 텐데 자 일반고 교육 편성, 외고 편성, 국제고 편성 세 종 과고의 편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고는 자연이 보면 자연계열이 영어가 인문이 2시간 차이가 나요. 수학은 10시간 차이 나고요. 국어는 이제 4시간 차이 나요. 외고를 가게 되면 어떻게 비영어과 같은 경우는 비영어과니까 뭐 불어과도 될 수 있을 거고 영어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예요. 그러니까 제1외국어 자기가 생각하는 독어 그 다음에 제2외국어는 영어예요. 이걸 합해서 72단위를 배워요. 그럼 전체 204단위 중에 35.2%를 배우는 거예요. 외국어로만. 과거는 수학과 다 합하면 얘네들이 100단위가 넘어가요. 그래서 총 단위수의 40.9%를 수학과학을 집중적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하죠. 그죠? 과거 쪽이. 같은 특목고인데 과거가 수학과학 쏠림이 더 심하다. 외고는 특성이 제1, 제2 외국어가 35%가 되기 때문에 서울대를 내가 학생부 종합으로 가고 싶다는 학생은 외고에서 영어와 제2 외국어를 못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구조가 되어 있다. 연대나 고대 같은 건 좀 틀리는데요.
근데 만일 내가 서울대를 타겟으로 해서 외고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명덕 외고를 지원한 학생이 있잖아요.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수학은 굉장히 잘하니까 나는 갈 수 있을 거야. 죄송하지만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유리한 거예요. 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수학은 내가 못하지만 내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 그러면 외고야. 국제고는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국제고는 52단에 24.9%, 영어 30단. 수학 여기보다 조금 더 많죠. 외고는 26단위밖에 안 되는 게 22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고는 이 중간 정도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제고는 아무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해외 대학을 생각하시는 분은 민사고는 가기가 좀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울국제고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국제만 2개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해외대에서 진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울국제고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북일고 국제과정도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외대고고 국제과정 없어지고 통합선 말이에요. 올해부터. 그 다음 민사고도 국제과정이 거의 유명무실에 비슷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국제고도 나름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어머님들이 오늘 드리고 싶은 포인트. 맥킨지 컨설팅 그룹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조사했어요. 학업 성적의 좌우 요인, 학습 결정 요인이 뭔가? 이게 학생 태도, 그 다음 이게 뭐냐면 31%가 학생의 마음가짐이었어요. 학생의 마음가짐. 학생의 마음가짐이 뭐냐면 이게 범주가 뭐냐면 이게 학교였어요. 학교. 여기에 들어간 게 뭐냐면 학교였어요. 학생의 마음가짐 31%, 학교. 그 다음에 이게 16%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교사였어요. 그럼 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요인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31%로 제일 커요. 그럼 이 마음가짐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요인이 뭐냐면 학교와 교사로 이루어져 있는 게 34%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강서나 신목이나 양정이나 양천을 갔더니 이 학교에서 나를 키워서 나를 서울대나 연대고대에 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학생은 거의 반은 성공해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간 학교가 그러냐라는 데 대해서 회의가 먹어져요. 엄마들이 보내보니까 양정 강사 한가람 보내니까 학생부 신경도 안 써주네. 그 다음 학교에서 해주는 게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한다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 얘기 들었을까요? 애들한테 얘기 들은 거야. 엄마 갔더니 뭐 학생부 같은 별로 신경도 안 쓰죠. 선생님이 이런 거 나한테 작성하래. 도대체 학교에서 해주는 게 뭐야? 그럼 학교에 대한 신뢰가 확 깨져요. 학생들이 교육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집에 보일러가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쪽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학교 여행별 만족도 이렇게 나타났어요. 5점 만점에 배움이 즐거운 지수예요. 저는 세상에 이런 애가 있겠나 싶었어요. 솔직한 말. 뭐가 배움이 즐겁기는 뭐가 즐거워. 봤더니 과고가 4.0, 외고가 3.3이 나타났어요. 일반고보다 오히려 마이스터고가 3.15로 더 높게 나타났어요.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어머님이나 지금 오신 모든 분들이 저는 굉장히 지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설명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지성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공부가 재미있으셨나요? 대학교 공부가 재미있으셨나요? 대학교가 재밌죠. 왜 대학교가 재밌나요?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공부가 재미있으셨나요? 대학원 공부가 재미있으셨나요? 대학원이 2배로 더 재밌어요. 불필요한 과목이 제거가 되잖아요. 그럼 석사과정이 재밌나요? 박사과정이 재밌나요? 만족도가 박사과정이 더 올라가요. 이게 그런 겁니다.
일반고는 말 그대로 다양한 과목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특목고를 뭐죠? 줄이는 거예요. 외고는 35%, 얘네들은 45%가 넘어갑니다. 자기 좋아하는 과목이 더 많이 배정이 돼 있으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배움이 즐겁다고 올라가는데 내가 수학과를 잘하는데 사회도 이만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도 이만큼 해야 되고 영어도 이만큼 해야 되고 짜증나는 거예요. 일반고는 다 골고루 해야 된다. 거기다가 뭐가 나와야 돼? 내신이 나와야 된다. 과거 영재고 애들이 내신 신경 쓴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렇게까지 내신 경쟁 없습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가겠지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종과고에서 7등급 받아도 어디 가겠죠. 뭐. 어디 가더라고요. 뭐 이런 거예요. 신경 별로 안 써. 근데 일반고에서는 내신이 안 되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누가 더 받아요? 공부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일반고는 무조건적으로 받게 될 수밖에 없는 학교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자, 그룹의 내신 성적을 보니까 배움 자체를 즐기는 그룹이 내신 등급이 3.99 등급이 나타났어요. 보상이나 벌 때문에 공부를 하는 그룹은 4.66. 거의 내신이 1등급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특목고 자사고가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자기 좋아하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게 자사고가 자율적인 편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걔네들이 체육을 전공하겠다는 애들이 아니라 공부를 하겠다는 애들이잖아요. 체육을 전공하겠다는 애들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이 많으면 짜증나겠죠. 그럼 걔들이 어디 가면 만족도가 높아져요? 체고가 만족도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적성을 찾아서 보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해주는 것은 어머님들 중에 이제 일반고를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의대 쪽에 그래도 괜찮고 서울교대, 경인교대는 일반고생 비중이 78%, 85%니까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만족하실 수도 있다. 근데 단 서울교대, 경인교대는 무조건 1.5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양정이나 강서의 전교 수석이 보통 1.5 등급이에요. 왜 그럴까요? 서로 물고 묻는 거예요. 얘가 공부 잘하는 걸 눈뜨고 못 봐. 내가 이번에 전교 1등 했더니 오씨 다음에 되니까 딴 애가 1등 했어. 그럼 내신 등급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으로 수렴이 잘 안 돼요. 보통 1.5에서 왔다 갔다. 일반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반고 가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12시 30분부터는 전국권 자사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3 내신과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고1 내신은 지금부터 한 70% 정도의 연계율이 나요. 지금 이제 3학년 2학기 남았잖아요. 3학년 2학기 때 성적과 고1 일반고를 진학했을 때의 내신 성적이 연계율이 70% 정도 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애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나는 뭐 특목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고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자기소개서 쓸 일도 없고 뭐, 야 이제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야 라고 놉니다. 언제까지? 12월 크리스마스까지. 학교에서 그렇게 놀게 만들어요. 뻑뻑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중간고사고 기말고사 끝나거든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선생님들도 뭐 학교 와서 뭐 하겠어요? 스크린 보고 계속 영화 보는 거죠. 그 다음 야외 문화체험 그래서 계속 밖에 나가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느냐면 어영부영 크리스마스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놀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놀아줘야 돼. 막 애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딱 지나고 나면서 1월 1일이 딱 지나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이제 신년에 뭔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갑자기 놀러 가세요. 왜? 네가 새로운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놀러를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심한 쪽은 더 따뜻한 나라로 가요. 따뜻한 나라 가서 오니까 우리나라 추운 겨울이 또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보일러를 있는 대로 다 틀어놓고 자기 시작해요. 근데 2월까지 학교에서 날아오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외고 자사고 합격자 발표가 12월 말 1월 초에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합격자 발표 나오자마자 숙제부터 날아들어오기 시작해요.
영어 숙제, 수학 숙제, 과학 숙제, 에세이 쓰기 숙제가 막 날아오기 시작해. 좀 놀라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새빠지기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준비했는데 그래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야 이제 한 2, 3주 쉬어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숙제가 폭 나오는 거야. 그 조금 있으면 학교에서도 자체 모이고서 쉴 틈이 없네. 그래서 걔네들이 언제까지 하냐. 고3까지 그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고3까지. 엄마들이 굉장히 원하는 구조예요. 고2 내신은 연고대 2, 3학년 내신 비율이 반영 비율이 80%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2, 3학년 비율이 4, 4 이렇게 나와요. 2, 4, 4. 고3 내신 당연히 중요하겠죠. 4니까 3학년 1학기 성적이 40%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일반고생을 위한 걸 제가 12시 반까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조금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반고를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전형을 어떤 전형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학교장 추천을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학교장. 이걸 일반고 쪽에서 가면 수능 최저급만 걸리면 다 합격이에요. 다 합격입니다. 서울대 지금 학교별로 2명. 그 다음에 고대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가 있는데 합해가지고 재적 학생 수의 4%예요. 그 다음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고교별 1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대 고교별 5명, 계열 구분 없고요. 자, 이렇게 쭉 했더니 이 학교장 추천이 보통 이제 우리가 가는 쓸만한 대학보다 해봤더니 고교별 23명이에요. 왜냐하면 중앙대 고교별 최대 4명인데요. 애들이 학교장 추천해서 중앙대를 가려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수능에도 가는데 뭘 학교장 추천 안 가요. 경희대도 고교별 인문 2명, 자연 3명인데 진짜 최상위권 애들 안 가요. 밑에 쪽으로 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구분이 없어요. 뭐 학교장 추천인지 만지. 그리고 이쪽은 수능 체제도 없어요. 근데 이쪽은 잘 보시면 좋은 대학인데 다 수능 체제를 걸죠. 그래서 이게 지방이 좀 내신은 굉장히 잘하는데 수능 쪽에 약한 애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의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수능 체제를 맞춥니다. 당연히 맞추죠,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요걸 활용을 하시면 카톨릭대 같은 경우 의대를 가거든요. 학교에 수천 1명 이걸로 해서. 어떨 때는 서울대하고 이거하고 맞바꿀 수도 있어요. 서울대 의대가 좀 힘들다 싶으면 그냥 카톨릭 의대 이쪽으로 학교 추천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전형이다. 근데 이게 고교별 23명이라는 게 고교별 23명? 4%입니다. 딱 1등급이에요. 자,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생 스펙을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이쪽은. 그 다음 자기소개서 없어요. 추천서 없어요. 학생부만 봐요. 면접도 없어요. 그 다음 주요 평가가 뭐냐면 수상 창의층인데 이제 수상경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뭘 볼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부 분량 11장에서 34장인데 이제 전부 글자 수를 반 이상 줄였어요. 그래서 34장까지 갈 일이 없어요. 수상 실적이 5개에서 95개까지 있어요. 95개 넘어요.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30개씩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30개를 지 혼자 다 쓴 거예요. 봉사활동 시간 19시간 538시간. 얘는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봉사예요. 저는 그 참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인상 깊었던 게 박 대통령이 그냥 눈만 떠 있으면 근무했다고 얘기하는 비서실장이 있더라고요. 얘가 그건 것 같아요. 538시간? 나는 처음에 이게 자료가 뭐가 잘못됐겠지 싶었어요.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이에요, 이게? 180시간이거든요. 180시간? 365일인데 하루에 2시간씩 집에서 집안일을 2시간씩 해라고 그러다니겠다.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종의 내신 등급 굉장히 넓다. 스펙트럼이. 1에서 5.4등급까지. 그럼 5.4등급 되는 놈은 누굴까? 이게 설마 한가람? 강서?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겠어요? 보나마나 과거였죠. 과거 영적이죠. 뻔할 뻔차죠. 그럼 한양대가 큰일 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얘네들이 제일 많이 본 게 이거였어요. 수상실적과 창체. 근데 세특하고 행특도 글자 수를 줄이라고 해요. 행특도 바로 500조로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될까? 2개 중에 하나입니다. 내신,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 2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봐왔어요. 근데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학교에 따라서는 내신의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프로파일이 내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교과를 뽑아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에너지공학과가 1.0. 제가 말씀드렸죠. 양정이나 강서, 한가람에서 전교 1등에도 1.0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신소재공학 1.2, 간호학과 1.2, 정치외학과 1.0, 1.8, 그 다음에 1.11, 1.19, 1.1. 뭐냐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가 실내 건축 디자인학과 자연계열인데요. 1.83이었어요. 등급 평균 가운데 1등급대를 벗어난 학과는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이게 등급 평균이라는 건 보통 여기다 플러스 1 정도를 보통 하면 되는데요. 근데 1까지는 교과에 있으면 잘 안 갑니다. 교과에서는 그렇게까지 절대 안 가요. 끽해봤자 0.3이나 0.5예요. 그럼 뭐야? 여기다 0.3 더하면 1.37이고요. 0.5 더해봤자 1.57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양정, 강서, 한가람, 양천에서 전교 1등 한 애가 갈 수 있는 학교가 뭐냐면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갈 수 있다. 그 얘기겠네요. 학생부 교과로 갔을 때. 성대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도 전부 학생부 종합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성균인제 1등급대가 44%, 2등급대가 26.3%, 3등급대가 19.5%, 4등급대가 10%. 성대가 일반계 비율이 50% 정도 돼요. 49.8, 50%. 그럼 이걸 정확하게 잘라보면 2등급 초반대까지가 딱 일반고의 몫이에요. 그럼 성대를 가려면 내가 맞아야 되는 내신 등급 평균 성적 2.1에서 2 이상입니다. 그러면 학종으로 일반고에서 우리가 말하는 한가람이나 양정이나 신모, 강서, 양천에서 성대, 성균 인재를 갈 수가 있어요. 2.2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49.5%. 학종 합격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문과학 계열 보니까 정교과 1.3이에요. 1.3. 사회과학 계열 정교과 1.3인데 얘가 보니까 인문과학 계열, 인문계열이라는 얘기죠. 교내 예술작품 관련 소책자도 제작을 했고 인문학교 보고서 작성도 했고 그 다음 글로벌 리더 보니까 지역사회 정책 관련 교내 동아리 활동을 활발했다. 그러니까 동아리가 막 나오는 거죠. 정교과 1.6, 1.3, 1.4 정교과 1.7 한문교육이 제일 떨어지는데 자연과학계 정교과 1.5, 1.4, 1.6 글로벌 바이오메디컬의 정교과 1.2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반고에서는 내신을 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고에서는 지금 이렇게 학생부 기재가 막 변경이 됐잖아요. 그럼 볼 게 진짜 내신밖에 없어진다니까요. 일반고생이 딱 들어와서 학교 프로파일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신만 딱 보이는 거예요. 내신만. 근데 내신이 안 좋아? 그럼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학종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머님들 그런 말씀 물어보시는 분인데 고등학교에 지금쯤 이제 컨설팅이 많이 오셨대요. 1학년 학생 2학년 됐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3학년 되잖아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학생이 지금 이렇게 학생부가 나왔는데 이제 다 나왔거든요. 그럼 이걸 갖고 학생부 종합에 어떤 전공을 가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논술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수능으로 틀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있는 걸 갖고 맞춰 가려고 하지 말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내가 뭘 할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왜? 1학년 활동이 전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중에 일부에서 작은 희망을 찾아내서 그걸 갖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를 확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학생하고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년 1학기까지 쭉 연계성 있게 한 학생하고 누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누가 기록이 누적이 많은 학생이 좋은 겁니다. 어머니 무조건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기록이 많아지고 선생님의 평가가 많아지잖아요. 안 그래도 쓸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돼요?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통목자사고 가는 거하고 상관이 전혀 없어요. 일반고도 학종을 버리면 안 돼요. 내신이 기본이 되지만 학점도 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학종이란 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지금 찾지 못하면 학종이 성립이 안 돼요. 학종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 중3은.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전공 관련 비교과, 그 다음 관련 과목 내신 열심히 챙기셔야 됩니다. 의대를 이제 일반고에 갔는데 수능만 가기는 좀 그래. 학종으로 가고 싶어. 수도권 의대는 학종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 소논문 발표대에 빠졌으니까 좋죠. 그죠? 그 다음 모든 이런 것들이 빠지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죠? 어머님 이게 지금까지 학종으로 의대 가는 애들이 해왔던 것들이에요. 보통 요거 정도를 다 쓸었어요. 애들이. 이걸 다 쓴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독서경시대, 한국사 퀴즈대회도 지가 가서 했던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과법 경시대회도 왜 의대 가는 애들이 왜 그런 쪽에 가서 상을 타는지 모르겠지만 딴 애들이 보면 굉장히 눈에 가시예요. 아니 이게 지금 하면 되지 왜 이걸 하는 거야. 그죠? 영어 토론 동안에도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없어졌으니까 내신밖에 없다. 그 다음에 수행을 잘 받고 싶은 학생. 이게 세특하고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학생들. 선생님이 야 이거 중요해 라고 하면 중요한 거구나 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반발심이 있어서 중요하긴 뭘 중요해. 지가 판단하는 거야.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가 보니까 중요한 거 아니야. 안 해. 그럼 수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다음에 수행을 가지고 세특을 평가하는데 선생님이 걔를 공부 잘하는 애라고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남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예요. 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항상 그런 거야. 해 선생님 지난번에 보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는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짓말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줘라. 그냥 믿어주라니까. 이제 전국자사고 입학가 있는데요. 지금 이걸 보면 전국자사고가 이번에 확실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2018년에 세종가고 일반전형이 3.0에서 4.3으로 올라왔어요. 거의 25% 경쟁률이 뛰어버린 거예요. 한성가고 다 뛰었죠. 그럼 얘 떨어진 애들이 어디로 올까요? 그죠? 이제 상상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제가 가고 떨어진 애들 이제 상상으로 다 오는 거예요. 지금 학생이 확실하게 안 된 학교는 하나고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고는 계속 고심 중인 게 이 부분이에요. 3학년 2학기를 넣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 중이에요. 지금 빨간색 된 거는 요거 민사고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가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 2학기가 제가 보기에는 한 20%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미정입니다. 요 부분만 이제 됐고요. 2학기까지 가는 것은 확실히 됐다. 그러니까 민사고 준비하는 애들은 3학년, 예전에 3학년 1학기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신 신경 써야 된다. 외대국어는 5개 과목인데 이제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작년에 국제계열, 인문계열, 과학, 자연계열 이렇게 3개로 뽑았는데 통합계열로 승관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그 계열별로 공통문항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요. 개별 면접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는 공통문항 면접을 막 중요시하다가 갑자기 또 개별 면접으로 이제 하나고가 2년 전에 개별 면접으로 돌고 올해 또 외대고가 돌아왔는데 왜 자꾸 도냐면 이 진학 담당 입학관리부장들끼리 만나시는 세미나가 있어요. 학교 이름 수업 이런 거 했다 보면 서로 의견 교환을 하잖아요. 의견 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 데이터를 서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공통 면접 문항이 생각보다 그렇게 변별력이 없더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뭐 왜냐면 공통 면접 문항 짜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짰더니 변별력이 많은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면 올해부터는 개별로 가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학교 쪽에서. 하늘고는 비 있는 학생들도 좋죠. 한 개 과목이 1등급 상향해서 A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3학년 2학기니까 신경 쓰셔야 되고 포철고 3학년 1학기, 그 다음에 강철고 3학년 1학기, 그 다음 B가 내가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막 나와. 그러면 김천고밖에 갈 데가 없더라. 왜? 김천고는 경쟁률이 작년에 1.4 돼야 되는데 아마 올해도 거기서 많이 안 벗어날 것 같은데 좋은 게 뭐냐면 국영수 중 택 2, 그 다음 사회과학 중 택 1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올해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 붙이는 그런 시스템을 썼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갈라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일고는
한 개 과목을 B를 A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극적인 변화는 뭐냐면 공주사대와 한일고, 제가 이제 한일고는 의대도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경찰대학, 사관학교 많이 가는 좋은 학교인데 공주사대도 그렇고, 이게 작년에는 1단계 플러스 2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학생부 교과, 2단계 생기부 자소서 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운정고나 한민고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생부를 지원서와 더불어 제출을 하면 학생부 교과 성적, 그래서 출결 감점,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의 가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부만 가지고 그냥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석차 백분율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두 개 과목을 이쪽 학교 들어가는 게 쉽지 않게 됐다.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지면 서울 일반고 지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쪽은 우리가 원서 쓸 때 서울의 일반 지역 2단계 전형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못 씁니다. 일반고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전국 선발인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의 경쟁률입니다. 근데 작년의 경쟁률은 절대 참고를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 참고해야 될 학교는 하늘고. 하늘고는 여전히 높을 거다. 여학생의 경우에 내가 B가 하나인데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보세요. 민사고하고 하늘고예요. 그런데 어머님들 입장에서 민사고가 어렵겠어요? 하늘고가 어렵겠어요? 우리 CNC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금 설명해 오신 어머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들이 전부 말을 잘한다. 근데 공부는 안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 말은 잘해. 그럼 어디를 하냐면 전부 하늘고 있지. 왜? 민사고는 과목별 면접을 본다 보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늘고는 말만 본대, 말만. 근데 내가 B가 하나가 있어. 근데 B 하나를 A로 바꿔준대. 우와! 전부 하늘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6.5m로 안 내려올 거다. 절대 안 내려올 거다. 그 다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김천고 이제 말씀드릴 거고, 전국권자 사고 내신 컷은 이렇게 될 전망이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상고는 올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거 헌법소원 걸리면서 다시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고가 인기가 다시 좋아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다시 상상고로 오면서 여자는 올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남자도 하나 정도까지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씁쓸한 경우인데 그건 아무튼 자신 있으면 민사고 쪽을 가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면접 중심의 학교, 철저하게 면접으로 가는 학교 있어요. 민사, 생산, 청문, 3개 학교. 그러니까 내가 생기부가 뭐 내시 성적은 그냥 올해 비슷하게 나왔는데 내가 다른 쪽에 별로 자신이 없네. 봉사활동도 별로 없고 독서활동도 별로 없고 그래. 그러면 어느 학교를 생각해야 되냐면 민사, 상산, 청원, 김천, 하늘고 이 5개 학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생기부가 너무 잘 돼 있어. 그 다음에 내신도 좋아. 그럼 포철고, 광명제철. 그 다음 생기부와 면접 다 자신 있어. 그럼 외대보고, 하나고, 북일고. 내신이 나는 그냥 전교 1등이야. 그러면 한일고, 공주, 사대보고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이번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하나 외대보고 작년에 합격생 스펙을 보니까 봉사가 40시간, 연간. 독서 연간 15분 이상. 내신은 전교 최상위권이었고 동아리는 자기 진로에 연계된 동아리가 많다. 이 2개 학교만 유일하게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생기부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해요. 그럼 이런 쪽에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다 떨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 쪽에서 그 정도 안 되는 애들이 넣은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밑으로는 잘 없더라. 이 2개 학교의 특징입니다. 하나고 합격생의 특징이 뭐냐면 서울대 직영 축소판에 왜? 일단 강남이 20%로 제한이 걸린다는 자체가 지역으로 보고 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80%를 강북에서 선발하는데 그게 전부 학교별로 가더라. 내가 보니까 384개 중에 한 명씩만 붙여도 384명이에요. 근데 학교 정원은 남녀 200명이에요. 그러면 이 2개 학교를 한 명씩 다 못 붙이잖아요. 이 384명이 한 명씩 다 못 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동 지역에서 예를 들면 목동 중에 4명이 갔어. 그 다음 월천 중에서 4명이 가고 모군에서 4명이 가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합해서 12명이 간 거잖아요. 이 3개 학교가.
그럼 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9개 학교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 9개 학교는 한 명도 못 보낸다. 땅 빼먹기 그런 싸움이에요. 하나는. 그 다음 문이과 융합 성향을 우대를 합니다. 얘네들은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뭐 과학고처럼 굉장히 수학학을 잘해. 이런 애들도 좋긴 하겠지만 융합적인 성향을 가진 애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목간에 희한하게 상위 레벨 있는 애들이 다수 합격을 했다는 게 특징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프린스턴, 예일 레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해요. 얘네들이 영어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고 간 애들 중에서 제일 후회하는 애들이 뭐냐면 이 공개월 중에서 내가 프린스턴, 그 다음에 예일 레벨 이상 있다가 내가 영어가 너무 숙제가 많고 수학과학의 시간을 뺏기다 보니 본관영어로 넘어가는 애들이에요. 영어 내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고에 같은. 왜냐면 하나고는 영어 내신이 수행평가가 50%예요. 근데 그게 발표하고 에세이 쓰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관 레벨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애들이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제일 후회를 해. 내가 그냥 미친 척하고 프린스턴 레벨에 있을 걸. 라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실제. 그 다음 생기부익골 면접이다. 작년에 이렇게 면접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원은 좀 개별 면접으로 가죠. 하나원은 특징적으로 한 3개 정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할 텐데요. 꼬리 질문을 좀 하는 편입니다. 압력에 따른 변화 실험을 어떻게 진행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자신 없으면 아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지도 않은 걸 왜 써? 그 한두 개 더 질문해보면 답변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했던 거, 진짜 내가 이거는 자신 있어라는 항목을 쓰세요. 자소서에. 예를 들면 지금 AI가 떠는구나. 그래 나는 AI 개발자가 돼야지. 그러면 독서 기록 쭉 깔았어요. 그랬더니 하나고 들어가서 AI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학습을 할래? 라고까지는 면접 대비반에서 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하나, 둘 정도 더 대비하겠죠. 그죠? 근데 나머지 쪽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오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는 걸 그냥 쓰면 돼요. 진짜 쓰는 거. 학교를 진학 실적, 모범적인 생기부, 자소서 플러스 면접. 요 3개가 같이 갑니다. 하나고는. 그 다음 인상고는 특징적으로 영어, 수학, 국어, 인성사회.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목별로 그냥 준비를 잘한 학생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사고가 조금씩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기준이 높아요.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뢰 포기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외대국어는 공통문항이 없어졌다. 독창적인 생기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면접 잘 봐야 되겠죠. 자소서가 외대국어가 하나보다 더 중요해요. 면접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자소서에 진짜 자기가 한 거, 진짜 자신 있는 거, 그것만 쓰세요. 그것만 써도 할 말 많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국제사법재판소 최근 사건, 그 사건 속 ICJ 역할과 한계는 뭐니? 4차 산업혁명 시대 판사의 역할과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니?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왜냐면 지가 썼기 때문에. 지가 그렇게 썼거든요. 그럼 올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제시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상고는 작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 문제 나오고요. 개별 질문 나왔는데, 여학습 나오고, 그 다음에 남학생도 이렇게 나왔는데, 학교에서 예시문항은 이거입니다. 이게 수학과 융합형,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던 제시문적 예시문항입니다. 에너지 보존구축이 성립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해드리는 이유라든지 음파 진동수와 관련해서 철로에 길을 대는 소리가 들리는 이유를 수학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벡터가 실생활에 쓰이는 사례를 얘기해보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상문은 이런 식으로 피노키오는 인형인가요? 사람인가요? 3가지 등등 무엇일까요? 뭐 이런 식의.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기가 읽은 독서 기록과 그 다음에 자소서를 물어본 거예요. 상상고는 공통면접, 이게 60%입니다. 수학과학이 60%고요. 그 다음 인성독서가 40%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 생기부는 그쪽에 주로 많이 보는 게 세특, 행특, 독서 이 3개 항을 많이 봅니다. 봉사는 잘 안 본다.
봉사활동이 별로 없다는 학생은 상상고 가는 거는 별로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15시간만 해도 충분하다. 하늘고가 면접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하늘고는 면접 보고 전부 다 울고 나오죠. 그 다음에 떨어져도 아무 말이 없어요. 나오면서 나는 떨어졌구나 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중에 붙여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고가 애들이 학교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요. 나같이 못하는 애를 뽑아준 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내가 얼마나 이게 못했는데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착각한 걸 거야. 틀림없이. 근데 이렇게 계속 잘하는 듯이 보여야 되는데 막 부담감이 막 생겨요. 나의 못하는 면을 절대 보이지 않으리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통면접, 논리성과 창의력, 생기부, 개별문화 자소서인데요.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실제로는 이거예요. 공통면접. 이걸로 해서 거의 판가름 해버립니다. 포철고는 제시문을 주고 그다음 공통면접을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이걸 보고 면접 선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생기부의 전반적인 걸 다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포철고는 생기부에 신경 많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확실한 거는 포철고가 인기가 좋아서 내신이 전부 올해이고 올해 되는 애들만 지원하는 게 나을 거다. 김천고는 올해 아니고 B4개까지도 다 할 수 있다. 왜? 3개 과목에 반영 안 하는 데다가 또 경쟁률이 낮아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공통면허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생기부보다는 올해 확실하게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면접을 보고 뽑겠어요. 그 다음 내신 거의 다 붙일 겁니다. 예, 1.5배수 안에 다 들어오니까 1단계 거의 다 붙일 거예요. 특별한 사항 없으면. 그 다음에 면접에서 가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사실 오래 가진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래 가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진학을 하려면 김천고를 차라리 의대 쪽이나 뭐 서울대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쪽에 1과목보다는 김천고가 훨씬 낫다. 전체 진학 실적을 봐도 그렇고. 서울대 입학생이 보통 전체 내신 2등급 돼요. 이쪽에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왜냐면 수능으로 가지는 않고 대부분 학종으로 가기 때문에. 경쟁률이 1.41밖에 안 되죠. 2018년 서울 지역 신입생이 13명인데 우리 학교에서 6명인가 7명까지. 그 다음 우수 입학생은 300에서 1000만 원 정도. 2018년에는 한 명이 500만 원 받고 한 명이 300만 원 받았는데 어머님 통장으로 바로 계좌에 돈 들어왔다. 아빠 계좌가 아니라 내 계좌로. 왜냐면 엄마 계좌를 불러주지 누가 아빠 계좌를 불러주겠어요. 전부 내 돈이지. 그리고 아빠는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런 학생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설마 우리 애인 줄 몰라요.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이거 엄마한테 잘 추궁해보면 뭔가 나오는데 갑자기 뭐 홈쇼핑 박스가 집에서 막 쌓여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생각하시죠. 북일고는 이렇게 공통문항 면접을 했습니다. 청운고는 상상고와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실제입니다.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둘이 학교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경북 이북은 상상고가 의대 쪽에서 꽉 잡고 있고요. 그 다음 경남 쪽은 현대 청운고가 의대 쪽으로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경기도 서울 쪽에서 오는 학생들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안 가시면 돼요. 지금 별로 안 반갑대요. 왜? 경남북에서 잘하는 애들이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애들을 받았더니 이쪽 애들보다 그렇게 공부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쪽에 생각하는 1순위는 하나고 그 다음 외대보고 민사 상산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서 청운을 찔렀더니 청운은 그쪽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나오게 돼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청운고 입장에서 보면 서울 경기를 받았더니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청운은 면접도 어렵다. 면접도 어려우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북일고 면접 대상을 확대했어요. B 하나까지.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 올해로 뭐 했더니 면접에서 떨어지고 막 B 하나까지. 여기는 생기부에서 세특, 흉특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변별력은 생각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2022년 대입 개편의 요점은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구조는 대학에서 서울 1대학부터 서울 100대학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전부 평준화를 시켜서 추첨으로 선발하지 않는 한은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가 있고 나쁜 고등학교가 아니라 진학 실적이 좀 안 좋은 학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수능 전형이 확대가 되면 절대적으로 통목자사고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일반고 중에서 조금 예외적인 학교가 목동이나 강남의 일부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강남이나 목동 일부 고등학교에 특히나 목동 지역의 일반고의 문제점이 뭐냐면 애들이 좋아요. 애들이 좋은데 학종으로 갈 생각은 별로 안 한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인 게 뭐냐면 내신이 내가 1.5등급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이 아니라 1.5등급이에요. 그럼 1.5등급이면 학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1.5등급이면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서울대는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는 보통 1.3이거든요. 1.5가 경계선이 없느냐? 학교가 연고대예요. 일반고 기준. 연고대가 1.5 정도거든요. 일반고 기준. 그럼 학종으로 내가 1.5를 학종을 연고대를 넣었을 때 된다는 보장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넣기는 하겠죠. 그럼 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떤 쪽을 넣냐? 학종 한 2개 넣고 논술 한 2-3개 넣고 그러고 대부분 떨어져. 떨어집니다. 실제로 6개 넣는데 대부분 떨어져. 그럼 어디 가나? 대부분 수능으로 가요. 이걸 알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미냐면 학생부 교과 쪽으로 가는 거 확실히 1.0 수렴하는 애들은 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능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수능은 보통 논술하고 같이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미는 것도 학생부 종합해봤자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에서 아무리 잘 짜봤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학교 자체 내에서.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학교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으면 통목자 사고를 넣는 게 올해는 확실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3년 동안. 모르죠. 또 뭐 지금 막 또 촛불식으로 또 막 시위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정부는 또 그런 게 약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내년 돼가지고 뭐 다른 전형을 막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설마.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올해는 선택 잘 해주시고요. 지금 1학년, 2학년 되시는 어머님들은 학생부보다 학생부 내에 있는 교과목의 성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는 이제 뭐 예비 중1부터 예비 중2까지 그 학생 로드맵 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입 컨설팅 하면서 너무 좀 이렇게 안타까웠던 부분이 미리 중학교 때부터 조금만 했으면 굉장히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걸 지금 와서 늦게 시작하다 보니 불리한 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짤 수 있도록 제가 다음 달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